예, 지금부터 제30차 정책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태년 원내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신년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현재 위기를 코로나 대란이라면서 정부 무능과 늑장 대처, 방역의 정치화 등 총체적 관리 부실이 낳은 인재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왜곡된 현실 인식이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같은 날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 회장은 한국의 K방역이 전 세계적인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년간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의 객관적 수치만 따져봐도 대한민국이 방역과 경제에서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는 분명합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이 방역과 경제 모두 선방하고 있다고 평가하는데 국민의힘만, 김종인 위원장만 눈 감고 귀 막고 있는 것입니까? 김종인 위원장의 말씀은 우리 국민을 모욕하고 방역에 짐만 되는 발언입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은 지난 1년 내내 방역을 선거와 정치에 이용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작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가 끝나면 환자가 폭증할 거라고 의사들의 편지가 쇄도한다고 했고, 심지어 정부가 코로나19 검사를 의도적으로 축소한다는 가짜 뉴스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지난 연말에는 코로나 백신이나 재난지원금 스케줄을 내년 재보선에 맞췄다는 소문이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한 바도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어제도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 지급 시기를 1, 2월에 하거나 아니면 4월 재보궐선거가 한참 지나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는 정치 시간표만 있고 민생 시간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 사실 왜곡과 궤변을 반복하는 국민의힘의 구태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힘을 합쳐도 부족합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궤변과 몽리를 멈추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일에 협력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상생연대 3법,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규제혁신과 K-뉴딜 등 정작 논쟁과 고민이 필요한 것은 민생과 미래를 위한 입법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IM 선교 예발 집단 감염 확산으로 어제 신규 확진자가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민의 희생과 노력으로 신규 확진자가 감소세를 보이던 상황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원인은 밀폐, 밀집 모임 금지라는 기본적인 방역 수칙조차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국 미인가 교육시설 23곳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학생 확진율이 80, 90%를 웃돌고 있어서 정말 심각합니다. 방역 수칙을 무시한 활동으로 공동체를 위협하는 것은 종교인으로서 윤리와 책임을 망각한 것입니다. 국민의 눈물과 피땀으로 이룬 방역을 뒤흔드는 행위를 제발 멈춰주기를 바랍니다. 방역당국과 지방정부는 전국의 모든 미인가 교육시설과 집합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신속한 진단검사를 통한 접촉자 분리로 N차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합니다. 해당 종교단체도 미인가 시설에 대한 방역당국의 조사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일을 계기로 방역의 사각지대가 더 없는지 다시 한번 철저히 살피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는 방역 수칙 위반 사실이 확인된 해당 시설들에 대해 엄정한 법적 조치와 구상권 청구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홍익표 정책위 의장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IMF가 지난 26일 세계 경제 전망 수정을 발표했습니다. IMF는 세계 경제 전망 수정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K 방역과 적극적인 정책 집행 등
한국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높이 평가했고 지난해와 올해 합산 성장률이 전망이 공개됐는데 11개국 중 최고 수준인 2%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IMF는 이러한 전망과 더불어 몇 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피해 계층을 위한 정책 지원을 유지하면서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은 국가 재원의 효율적 배분, 소득의 재분배, 거시경제의 안정과 성장 유지 등의 주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1차 대응에 나서는 것은 국가 재정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안전과 생계를 보호하고 국가의 경제 활력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 경제 위기에 따른 해외 충격을 흡수하고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재정 건전성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정 건전성이 급격한 악화는 국가 신용 등급 하향 조정 등 국가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지속 가능한 재정이라는 중장기적 목표 달성을 위한 균형 있는 정책 추진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한 협력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함께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높이는 방향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철저한 방역과 탄력적인 학사 운영으로 초등학교 저학년의 등교 수업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교육의 불평등은 사회적 연대를 약화시키며 경제, 사회, 문화적 양극화도 심화시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공평하게 누려야 할 교육의 기회가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무너진다면 불평등과 양극화가 이후에도 재생산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악순환을 끊기 위해 교육부는 지난 26일 업무보고에서 촘촘한 교육 안전망으로 학교의 일상 회복을 제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당대표, 정세균 총리까지 교육 불평등 확대를 해소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야당과 일부 언론들은 마치 정부 여당이 등교 수업 요구를 묵살해 오다가 늑장 대응을 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등교 선택권을 무시하고 있다 하는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등교 수업 확대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교육당국과 방역당국이 협의하며 추진해온 과제입니다. 교육부가 기존 10일에서 15일인 가정체험학습 가능 기간을 34일에서 60일까지 확대해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 등교 요구도 적극 수용하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 당은 정부와 함께 학생 안전을 최우선의 원칙으로 교육 격차 해소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교육당국도 3차 대유행에서 학교 내 감염도 상당수 발생한 만큼 학교 방역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 우리 당은 최고위원회를 부산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부산신공항은 동북아 물류 플랫폼 추진 전략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자 부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싱가포르, 두바이, 상하이, 로테르담의 도시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과 항만, 철도가 결합된 복합 물류 체계인 트라이포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 신공항을 중심으로 신항만과 철도의 유기적인 연결은 트라이포트를 완성시켜 동남권 지역을 동북아 물류 플랫폼으로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부산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부산 신공항 건설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생산 유발액만 88조 9천억 원, 그리고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37조 2천억 원, 취업 유발 인원 53만 6천 명이 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산 신공항은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 주요 산업의 동반 성장을 가속화시키고 글로벌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인천공항과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한층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 신공항이 국제 규모의 관문공항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11월 여야 모두가 부산 신공항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소관 상임위에 접수되어 있는데 청문회조차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관련 법안을 먼저 발의하고 그렇게 해놓고도 법안 통과에 매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아가 최근에 TK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미 논의가 종식된 밀양 신공항에 대한 논의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부산 신공항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말겠다는 것입니까? 선거를 앞두고 부산 신공항에 대해서 장사만 하고 실제로 하고 싶지 않다는 뜻을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는데 내부의 입장 제공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법안을 제출했다면 관련 논의에 소극적인 모습을 거두고 이제는 부산 신공에 대한 진정성을 갖고 부산 미래와 비전을 놓고 우리 당과 함께 머리를 맞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월 임시국회를 통해 부산 신공항 관련 특별법이 신속하고 심도 깊은 논의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야당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합니다. 예, 다음은 홍정민 원내대변인의 현안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고양병 출신 홍정민입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조선시대 후궁 막말을 하고도 어제까지 사과는커녕 적반하장식으로 일관했습니다. 동료 의원을 왕조시대 후궁이라 비유한 것은 심각한 여성 비하이자 인격 모독입니다. 이런 막말은 통상적인 정치인의 비방 발언 수준을 한참 넘어선 명예훼손, 모욕 등의 민형사상 책임까지 져야 할 그런 발언입니다. 그런데도 조수진 의원은 이를 지적한 의원들에게 더불어민주당이 말꼬리를 잡고 왜곡해 저질 공세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조수진 의원의 인식에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수진 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되고 민주당이 윤리위 제소 입장을 밝힌 데다가 어젯밤 용산경찰서에 고소장까지 제출되자 오늘 아침에서야 뒤늦게 논란이 된 글을 내리고 유감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과라고 할 수도 없고 내용의 진정성도 없습니다. 자신의 취지는 옳은데 비유적 표현이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민주주의 정치에서 국회의원의 임무는 국민의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조수진 의원처럼 막말을 하며 동료 국회의원을 조롱하는 것은 국민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시키는 매우 위험스러운 행위이며 국회의원의 의무와 정반대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동료 의원과 국민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국민을 대표하는 공당으로서 책임감이 있다면 조수진 의원을 감싸지 말고 즉각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조수진 의원의 막말에 대해 침묵하지 말고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민주당은 조수진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합니다. 동료 국회의원을 조롱하고 국민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인은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고 국회에서는 마땅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IMF가 2021년 대한민국의 예상 성장률을 앞선 전망보다 0.2%포인트 상향한 3.1%포인트로 예측했습니다. 앞서 지난 12월에 발표한 각 기관들의 전망치가 OECD가 2.8%, 한국은행이 3.0%, 기획재정부가 3.2%였던 것을 고려해보면 2021년도 대한민국의 경제는 3.0% 안팎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은행이 26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대한민국의 연간 GDP 성장률은 지난해 말 OECD 마이너스 1.1%의 예상을 소폭 웃돈 마이너스 1.0%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실질 국내 총소득 GDI는 유가 하락 등에 따른 교육 조건 개선으로 전년 대비 0.3% 감소해서 GDP 성장률을 상회했습니다. 당시 OECD 보고서에서 한국은 OECD 국가 중 1위, G20 중에서 2위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한 것을 감안해 보면은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 경제 위기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충분히 선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고무된 점은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시장에서의 높은 평가입니다. 지난해 12월 말 세계 IB 9곳은 한국의 2021년 실질 GDP 성장률을 평균 3.4% 성장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3.6%로 전망했고, IB와 리서치사들이 발견한 최신 자료에서도 경제 성장률을 0.1에서 0.3%포인트 올려잡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이견이 있는 분야가 민간 소비 부분입니다. 지난해 4분기에 코로나 확산세가 1분기보다 심각했음에도 민간 소비 타격은 적었던 점을 들어서 코로나 3차 유행이 진정되어가는 시점에서 내수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과 여전히 고용시장이 경색되어 있어서 집단 면역 형성 전까지는 내수 회복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 한국 경제는 민간 소비에서 5% 감소세를 보였고, 경제활동별로는 농림업이 마이너스 0.4%, 제조업이 마이너스 1.0%, 서비스업이 마이너스 1.2%에서 감소를 보였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최대한 빠르게 코로나 상황을 통제할 수 있도록 백신 접종 및 방역 체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방역 민생 경제 관련 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해서 입법 성과를 도출하겠습니다. 경제 동향을 면밀히 살펴서 가장 적확한 경제 정책으로 2021년을 코로나 극복과 한국 경제 반등의 해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